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 부동산에 대한 비전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의 변화, 요즘에 이 직주 접근, 직주 접근, 직장과의 인접성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변동되는 상황이죠. 특히 그 중심에는 이 교통 편의성 증대가 가장 큰 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GTX 라인에 대해서 뭐 역세권이 생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변동하고, 그 결과 이 서울의 외곽보다 훨씬 더 비싼 수도권, 슈퍼 수도권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학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은 미래 10년, 20년 뒤에 인구 감소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하락에 대한 이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자면 인구 감소에 아주 큰 영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감소는 수요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근데 이 관점이 과연 옳은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자, 대단위는 일단 인구 감소에 대한 부동산 가격 영향일 것이고, 그에 더 나아가서 이 학군에 따라서 이 학군의 중요성이 과연 미래에 갔을 때 10년, 20년 뒤에 감소될 것이냐, 학군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요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것이 뭘까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자,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도 원래는 이 아이에 대한 제한점이 있는데 이제 3명까지로 늘렸죠. 인구 감소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럽에 있는 선진국이나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 가까운 일본 마저도 이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자, 중요한 점은 경제 성장,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이 경제 성장이죠. 근데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바로 소비력에 있고, 그리고 구매력에 있습니다. 구매력이 돼야 무조건 소비력이 증가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해야 경제 성장이 탄탄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또 OECD 국가에서도 뭐 최하위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결혼의 이 적령기라고 하죠. 적령기. 그것도 이제 더 후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20대만 돼도 결혼을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에 뭐 30대 후반,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대 결혼하는 인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요. 자, 2015년부터 나와 있어요. 데이터는. 15년, 25년, 35년, 45년 이렇게 5년 단위로 끊어져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 5,100만에서 지금 최고 방점을 찍는 것이 이제 2035년이죠. 총 인구. 그 이후에는 이제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5년, 앞으로 뭐 40 몇 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는 4,300만 명대로 좀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총 인구가. 근데 이 총 인구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구매력, 소비력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젊은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들이 더 총 인구보다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이미 하락 국면에 있죠. 2015년에 3,744만 명에서 3,500만 명대로, 그리고 2035년에 가면 앞으로 10몇 년 뒤면 3,100만 명대로, 그래서 급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2065년에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아요, 총 인구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요 경제 활동 인구,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보게 되면 2065년 정도가 되면 1000만 명 정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총 인구에서.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구수가 적어져서 경제 상황은 좋아질 수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인구가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자는 적어지니 수요자가 적어지니 전반적인 주택 가격도 내려올 것이다. 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인구론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인구 감소만 보고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경제 상황을 예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보셔도 이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미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선진국이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많이 부르죠.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를 늘려야겠죠. 구매력을 늘리고 그리고 이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고용인구, 고용 창출을 높여야겠죠. 자, 이렇게 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 가치는 그대로죠. 자, 인구 때문에 수요 경쟁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많이 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부자가 급증했다고 하죠. 자, 거기에 따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과거에는 굉장히 물리적인 상업이 발달했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온라인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전 세계 상위에 랭크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IT고 회사가 생긴 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회사들이 상위에 랭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기술이 발전하고 온라인 산업이 급성장하는 이 타이밍에 노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고용시장은 굉장히 좁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너무 슬픈 얘기지만 현재 산업 발달과 경제에 맞게 인류는 적응하면서 인구를 줄이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까? 자, 일단 단순하게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 결국 수요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서울의 인구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00만 명에서 900만 명대로 내려앉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폭등. 이 논리대로 따지자면 이미 100만 명이 줄어든 서울은 하락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른 방향이죠. 자, 일단 이 다른 방향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결국에 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데올로기죠. 경제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입니다. 자, 결국 이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경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의 바탕 속에 자본주의는 존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경제 성장의 단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요, 결국에는 화폐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가계부채 계속 증가한다고 하죠.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게 이상한 겁니다. 계속 구매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소비력을 늘려줘야 경제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성장을 단순하게 풀면 화폐가 지속적으로 팽창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잘 보셨다시피 자, 압구정 아파트 3억에 불과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얼마죠? 결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고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뭐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가 집중되고 있다. 소수에 집중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은 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이 하위층 소득은 오히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감소하고 있다. 자, 그래서 상위층 소득 증가, 이 말을 풀면 이 우리가 좋아하는 상위 입지, 뭐 강남이나 뭐 마용성이나 이런 지역은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니까 기꺼이 지출할 수 있는 구매력이 높고 그들이 경쟁함에 인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요즘에 뭐 다 올랐긴 합니다. 서울 다 올랐긴 하지만 지금 영상 보시는 몇 분은 우리 동네는 안 오르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조금 빠지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빠지는 지역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들어오려는 수요자는 적기 때문에, 자, 여기는 중요한 역할이 일자리 감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위 입지와 하위 입지의 그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건 수도권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지방 도시와 연결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판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인구 감소가 된다고 무조건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다. 개별성을 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소득과 산업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단순히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 이 지위제의 성격도 가지고 자산의 성격을 갖게 되죠. 따라서 소득이 집중된 부계층, 부의 계층이 서로 수요 경쟁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넘사벽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점차적으로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반대로 이제 지방의 경우를 보면 요즘에 이제 소멸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멸위험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 가임기 여성을 65세 인구로 나눈 것이거든요. 이 나눈 수치가 이제 1 미치면은 좀 위험한 거고 0.5 미치면은 완전 뭐 향후 이 10년 내외로 해서 뭐 소멸할 수 있다. 이런 도시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소멸 위험한 그 시군구가 전국으로 따졌을 때 거의 90개 가까이가 됩니다. 네, 당장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라는 거죠. 지방 소멸의 위험에 근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멸화 진행, 지방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소멸화가 진행 중이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개별성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는 뭐다? 바로 이 소득이라는 겁니다. 소득에 따라 인구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은 소득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조금 더 콤팩트한 도시 집중 효과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미친 소리다 라고 많이 얘기를 듣던 게 이제 용적률 체계가 변화될 것이다. 과거에 35층 룰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미친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앞으로 더욱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콤팩트화 될 겁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많은 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균형 발전일 겁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인데 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아주 손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안에 떠오르는 개발호재 교통입니다. 자, 이 교통을 균형 발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물론 이 해당 도시들 교통이 열악했던 도시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만 균형 발전이라고 하기엔 모자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편하게 가게 해주는 것 뿐이지 그 도시를 직접적으로 발전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문제점, 인구 감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360도로 GTX A, B, C 노선 그리고 서울 외곽이나 이런 도로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수도권들이 크게 발전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결국 1기 도시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2기, 3기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 연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인구 감소와 이것이 맞물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결국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새 것 좋아하죠. 새로운 신도시의 인구가 몰리고 그리고 그 신도시 중에 자족도심으로 성장한 일부 도시만 살아남을 수 있을 뿐이지 결국 교통만 편해졌다고 해서
다른 도시가 발전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싸서 간다. 예, 싼 도시 이런 이 이미지를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로 다가온 이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국이 하락한다, 내지는 폭락한다. 이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고요. 돈, 소득입니다. 소득층에 따라 상위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예,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뒤 아주 안정적으로 자금, 자산 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학군 얘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 보실 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내용 인구 감소 또 맞부딪히는 게 이 학령 인구 감소잖아요. 네, 학령 인구 감소하면 그럼 학군지는 멸망하느냐, 학군지 폭락할까 하락할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눌러주시면 또 전용 멤버십 강의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